설날인데 책도 있고 신문 스크랩한 것도 있고 4시 40분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은 보통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저 김재평의 어른 댁에서는 하도 제사도 많고 그 막 장구치고 구드는 것도 많이 어렸을 때 보고 그랬는데 깨닫고 보니까 다행히 그래도 저는 30몇 살부터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좀씩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런 게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이만한 책을 또 세상의 책도 읽으면서 저는 이런 명절이 되면은 여자 3분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뭐 제사 같은 거 그 어머니 모셔놓은 저 화장해서 모셔놨던 거기도 가지를 않은 지가 10몇 년이 넘었네요. 다 망하면서 이제 자동차도 없으니까 뭐 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만 가는 곳 그곳에 이제 모셔놨기 때문에 그 뭐 항아리에다가 그 재 좀 담아놨다고 그래서 그게 뭐 상징이 될 수가 없죠. 이게 다 깨달으면 그런데 이 깨닫기 전까지는 거기 꼭 가는 것이 뭐 꼭 대단한 거다 이러는데 나는 이 많은 책을 읽게 된 동기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우리 앞 세대들은 가르치지도 않았고 특히 여자들은 집에서 밥만 해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키웠기 때문에 외할아버지가 이랬답니다. 저 집에 시작하면 밥은 굶지 않을 것 같다. 그 어머니가 가봤더니 큰어머니가 있더라는 거 아니야. 이 정보화 시대도 아니고 뭐 인터넷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정보 체크를 안 턴 시절이라 외할아버지가 저 집에 가면 밥은 굶지 않는다. 이래서 갔더니 큰어머니가 있고 그 집 식구들이 줄줄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계시고 그 수발을 어머니야 이 성정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성격이라 누구한테 아무 말도 반박을 하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사신 외삼촌도 그렇고 외모들도 그렇고 그런데도 썩 빠지게 일을 하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다 장수하고 그 어머니는 40대 중반까지 내가 은행 들어가면서 어머니는 전혀 세상 고생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히 저쪽 45병 여기 올 때는 세상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은행에서 받은 퇴직금 90만 원 가지고 여기 연립주택을 이 동네 연립주택 2층에서 시작했는데 그 연립주택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마을에 내가 다시 쫄쫄이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인생 뭐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전혀 틀립니다. 그때하고 이 수많은 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아주 구구절절 읽으면서 저는 인생이 무슨 일이 터져도 터질 것이라는 파지티브한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선 그런 책을 많이 읽고 또 저도 처절히 망해봤기 때문에 흥해보고 망해본 이 과정을 보니까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밑바닥에 떨어지면 다음은 올라가는 거고 제일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고 모든 것이 계속 갈 수는 없다. 이럴 때가 되면 이제 제가 10년 전에 처절히 망했을 때 그 건물에 구퉁이에 전기장판 깔린 조그마한 진짜 몸만 하나 놓고 이런 그런 공간인데 그 건물 관리하던 아저씨가 막 잠만 자던 공간인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단계
집을 들어가죠. 집을 들어갈 생각이 없고 망한다는 생각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소스라치게 제가 그때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그 습관이 그대로 하는 때인데 세상에 어머니의 음성이 네가 어째서 이렇게 좁은 방에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느냐 이 말이 막 소스라치게 들리는데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깨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일어나는데 제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광우병 걸린 소처럼 그냥 옆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옆에 어디 부딪히면 죽는다는 걸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나같이 건강하고 그러던 놈도 한 2년 그 재산이 정리되는 과정, 냄새가 날 때부터 정리될 때까지 전부 한 2년이 걸리는데 아파트 6채 건물 하나가 그 다음에 있는 부동산이 수십 건인데 한꺼번에 이게 넘어가는 건데 야, 한 2년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버리고 그 쓸데없는 서초동 이 새끼들이 냄새를 맡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다. 우편물이 산더미처럼 나는 그거 하나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난 이미 끝났다 이거더구나. 내가 잘못했으니 나 이건 포기한다 하는 생각인데 그때 포기하지 않았으면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그때 그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게 어머니가 항상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래도 주님을 영접하고 항상 이러셨습니다. 나한테 내가 죽어도 너희들 하늘에서 꼭 보살피겠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영을 봐주는 조상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나는 그때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살고 다 가정은 깨지고 애새끼들도 연락하는 지가 십몇 년이 되지만 위롭다는 생각도 없고 뭐 저는 원래 클 때부터 어머니 혼자 컸고 어머니 밑에서 혼자 컸고 참 그 어려운 상황인 거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인데도 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있고 일만 하는 어머니 같지만 아무 말도 안 하시지만 어머니의 등을 보고 항상 어머니가 얼마만큼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지 저는 그걸 보고 컸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끝까지 책을 읽어야 되겠다. 어머니는 저렇게 교육도 못 받고 그때 당시 어머니들은 뭐 다 그랬죠. 새끼 밥 먹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절이었고 그래도 저는 어머니 덕분에 밥을 굶은 적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건강한 것 같고 또 자연 속에서 그 김재평이야 만경강을 보면서 진짜 자연 속에서 커서 지금도 자연 속에 가는 게 그렇게 습관이 됐고 그게 내 이 에너지를 자연 속에 가면 저는 에너지를 느낍니다. 저는 진짜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잔잔한 물가를 처음에는 가평 자라섬을 그렇게 다녔다가 양수리 양수 웅길산역의 물의공원 어제는 또 저기 전철 타고 연천 1호선 종점 이제 그 길을 그 앞에 산을 올라가는데 원주민 한두 분 이렇게 내려오시고 얼마나 사람도 없고 공기가 깨끗한지 북쪽이라 공장이 그 원주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공장이 그렇게 하나도 없는 데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렇게 공기가 좋다고. 참 사람이라는 게 나는 어머니를 보고 이만한 책을 읽는 결심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난 이 세상에 있는 한 전날까지 책을 읽다 내 삶을 마감한다 이런 삶이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유튜브에 이렇게
열심히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삶을 되돌아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는 법을 책에서 찾고 실천을 하고, 그런 어머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이렇게 컴포트 존 이렇게 살아보니 어머니가 전혀 꿈에 나타나지 않아. 저는 뭐 누우면서 이렇게 잠을 깊이 자고 새벽에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깨는데 보통 한 2시간 동안 이 포커스가 쫙 맞춰지고 2시간 정도 되면 차 한잔하면서 다시 한번 또 거시기를 하고. 야, 또 하나 내 인생에 진짜 지울 수 없는,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나만 진짜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난 누나가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상에 지금부터 50년이 넘는 그런 때, 유삼촌이 어느 날 군산에서 성렬아 나하고 의정부정 가자 하는데, 세상에 의정부를 왜 가시나 그랬더니 누나가 있다는 것을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어머니는 그걸 숨기고 있었는데, 나는 나 혼자를 낳아서 큰어머니가 계시니까 나왔다고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외삼촌하고 의정부를 가자고 그래서 가봤더니 처음 보자 마지막 보는 누나라는 분이 거기 있었더라고. 사계 선생에 미군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내일 떠나는데 그 전날 유삼촌을 오라고 그래서 그 쓰던 일상에 그 소소한 그런 것들을 외삼촌한테 가져가라고 연락을 했던가 봐요. 그 나는 누나가 있는 줄을 그때 깨달았고, 처음이자 마지막 밤을 그렇게 해서 미군하고는 내 영애들 그 미군은 영어를 내가 할 줄 아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온 청년인데, 이 미군들이라는 게 지금 내가 생각하면 뭐 그렇게 유능했으면 군인을 가겠습니까? 대개 군인들을 보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나중에 보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대단히 노력한 사람도 있지만 사회에서 별 볼 일 없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으면 택하는 게 그런 거죠. 전쟁터에 우리처럼 의무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건데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만난 누나를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어머니가 생각날 때 얼마나 안쓰러우면 어머니를 저한테 그 얘기를 못했을까요? 저 혼자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옛날에는 딸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않던 시절이라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하고 떨어져서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한국 전쟁 후에 제가 몇 년 전에 통역을 하는데, 저 강남의 어떤 교회의 장로님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 교회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미국에서 우리 입양 단체 한국인 한국 전쟁 후에 입양 간 사람들의 단체 대표가 몇 명이 오셨는데 KBS에 출연하고자 왔는데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입양돼서 간 우리 입양 그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학대, 노동 착취, 사람 한 사람당 입양을 시키는데 5천만 원씩 돈 거래를 하고 그 돈을 낸 놈들이 그 노동 착취를 위해서 어거지로 노동을 가서 시키고 그 돈을 뽑아내겠다고, 그 다음에 쌀을 먹고 사는 민족이 DNA가 있는 사람들이 미국 가서 그 되지도 않는 못된 음식을 먹으면서 온몸 건강이 망가지고, 이런 걸 폭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KBS에 나가겠다 왔는데 그 9시 프로그램에 나갔다고 와가지고 PD하고 만나서 통역을 해보니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걸 통역한 적도 있습니다. 참 역사에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얼마만큼 그 피해를 당하는지를 저는 진짜 그네들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집을 미국으로 가신 다음에 얼마 동안은 연락이 왔다 갔다, 편지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것 같으면, 건강하셨으면 오래 사셨을 텐데 저보다 9살 위이시던데 세상에 그 어린 나이에 나가서 그때 말로 양공주가 돼가지고 얼마나 세상을 원망하면서 사셨겠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가서 뭔 생활이 행복했겠는가요? 저는 그러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치지 않고 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에너지도 그것과도 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기 전라북도 군산에서도 한 30리 그 평야지대로 가는 옥구현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에 조만한 진짜 정다운 학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가 용화국민학교라고. 거기에 제가 6년 동안을 한 10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 고무신을, 운동화를 저는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잣집 어떻게 어른들이 왜 이렇게 운동화 하나를 안 사줬는지, 참 고무신만 신어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살 때라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그렇게 일하는데 그렇게 별로 생각을 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걸어다니고 책보자기를 등에 메고 그냥 교과서만 어떻게 받듯이 그냥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초등학교 때 아주 제 눈에 어린 나이에 이쁘게 보이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지금도. 김용화인데 얘가 어린 나이에 저는 그 여자애하고 가까이 살지를 않아서 모르고 형제도 없고 참 그렇게 했는데 걔가 이쁘기도 하고 공부도 애가 잘하고, 저는 아무것도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교과서만 가지고도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걸 어렸을 때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걔가 이쁘게 그렇게 보였는데, 그러면서 어머니랑 나는 이제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군산으로 오고 얘도 어디 다른 데로 전학을 갔습니다. 지 아버지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무원
어디 공무원 아빠인 모양인데 그 아빠가 이제 전근 가면서 얘도 이제 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냥 말도 못하고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근데 걔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고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거 진짜 송아지 사랑입니다. 송아지 사랑. 캡 러브나 영어로는 캡스 러브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헤어졌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6년 동안 전혀 근데 이제 동창회를 가면 걔가 뭐 어디가 있다 이런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었고 전혀 뭐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은행을 들어야 나는 인생이 바뀌니까 그렇게 6년을 이렇게 보냈고 제가 기업은행을 들어왔는데 중소기업은행을 내가 3등으로 들어갔는데 영어 덕분에 그 1, 2, 3등한테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냐면 전국의 어떤 지점이든지 원하는 지점에 갈 수 있다. 그런 특권이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 생활을 연수반이라고 저 을지로 입구에 기업은행 본사가 있을 때 야, 천호동 작은 집에서 작은아버지가 이제 저 한양대학교 중국어과 교수였는데 비빌 언덕이 서울에는 작은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천호동에서 버스를 타고 을지로 입구까지 나오는데 전철도 없는 시절이니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 군산 새카만 산골놈이 서울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 서울서 사람은 죽겠더라고. 그때 서울에서 견뎌내야 되는데 세상에 그래서 어디로 가겠냐고 그래서 희망지대로 간다고 그래서 대전 신탄진에서 내 군대 생활을 했어요. 아는 거지 대전뿐이었고 대전 정도면 거기서 살아봤으니까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새파란 그때는 이제 행원이라고 그랬는데 은행원이라고 그래서 제일 쫄병 그 창구에서 근무를 하는 때고 저 제일 쫄병이 들어가면 이 계산 주판으로 컴퓨터도 없는 시절이니까 주판을 해서 하루에 이제 결산을 쭉 맞춰야 이제 내가 다 맞았다고 해야 다 퇴근하고 이게 쫄병이 빠른 속도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끝나고 났는데 어느 누가 다 끝나고 나서 직원 선배들은 다 퇴근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경비보는 아저씨가 어떤 아가씨가 나를 찾아왔다고 은행 문은 닫혔는데 후문으로 찾아왔다고 보니까 세상에 걔가 찾아온 거예요. 아가씨가 돼가지고 야 세상에 그래서 밥을 한 그릇 같이 먹으러 가자고 가가지고 그때 깨어나주고 했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여자에 대해서는 내가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찾아온 애를 몇 년 만에 내 얘기를 계속 은행 들어갔다는 거 알고 그랬던가 봐.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찾아와서 그랬는데 얘 직업을 물어봤더니 고속버스 안내양이야. 그때 당시 고속버스가 도입 초기가 돼가지고 그 안내양 드는 게 그런 고등학교 나오고 한 애들한테는 그때 이제 그게 로망이었나 봐. 얘는 얼굴도 이쁘잖아. 몸매도 잘생긴 애니까. 그때 봐도 이쁘더라고. 이 콩깍지가 한번 어렸을 때 끼면 그런가 봐. 세상에. 그런데 그때 걔 운명을 내가 바꿔줬어야 하는데 야 그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그렇게 좋아했다 이런 말을 한마디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그 고속버스 안내양들 그 하는 대전이 이제 이 중간 지점이니까 거기서 자고 또 이제 새벽 거기에 이제 해서 그 어디를 출발하나 봐. 세상에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사주고 그리고 보내버렸어. 이게 이제 뭔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보냈어. 나는 근데 여자에 대해서 전혀 여학생을 뭐
만나본 적도 이래가지고 여자를 전혀 모르던 때야. 네, 그래서 결혼도 이게 뭔가 잘못됐던 것 같아. 난 여자를 몰랐어, 전혀. 인제는 조금 아는데 책으로 읽고 뭐 실전 경험은 별로 없어서 모르겠는데 세상에.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한 2, 3개월 지났던 것 같은데 아, 누가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세상에. 그때 당시는 이 고속도로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이 고속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초기 문화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났어. 사고 나서 죽어버린 거야, 얘가. 세상에. 그때 내가 21살에 은행을 들어왔으니까 20대 초반인데 세상에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더라고. 이게 인생이야. 내 이 기억에서 사라질 수가 없어. 그때 어머니하고 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걔를 내가 진짜 좋아하고 결혼하자고 했으면 이거 뭐 20살 초반이니 결혼이고 지랄이고 뭐 도대체 생각하지 못하는 와, 나는 이런 삶의 이런 경험, 누나를 통한 처음이자 마지막 본 누나, 그 다음에 좋아하는 애를 죽음으로 뺏겨버린 수많은 사람이 이런 명절이 되면 외롭거나 참 이렇게 먹고 살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참 갈수록 서민들이나 보통 사람은 되게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는 것 같은데 하루 앞날을 바라보지 없을 만큼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지금 모르는 진짜 이게 정치나 똑바로 하면 되는데 이런 멍청한 집단이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멍청한 놈들이 이렇게 지도자가 되는지 이 사람이 깨있어야 이걸 되는 건데 정보화 사회라는 게 정보가 많으면 똑바로 되는 것 같은데 멍청한 놈들이 거꾸로 더 많아질 수가 있는 맹점이 있어. 똑바로 알고 똑바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도 똑바로 이 벽을 칠 줄 알아야 되고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질질 끌려다니고 저 멍청한 여자 하나 보호한답시고 대통령이란 놈이 저 여자의 질질 끌려다니는 꼴이 되고 있으니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가고 있는 건데 자 각자 가슴에 담지 못할 잊지 못할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고 진짜 숨어있는 스토리, 절대 숨어있는 스토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통도 말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데미지를 입고 가는 겁니다. 내 주변에 지금 최근에 없어지는 사람, 저 서초동에 산다는 그 군인을 높은 자리까지 하고 나온 사람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지금 뭔 일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10년 이상 나하고 지금 거의 매일 소통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끊어졌어. 그 다음에 여기 80이 넘은 우리 어린이 공원 청소하던 아저씨, 돈이 없어서 청소했던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 하다가 넘겨졌는데 연락이 뚝 끊어졌어. 저거 혼자 사시는 분인데 저 중대한 일이 발생한 거야. 사진을 보내줘도 답변이 없어. 벌써 지워버렸어 내가.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갑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두뇌에 끊임없이 입력을 해야 되고 살아있는 걸 입력을 해야 되고 알면 실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발이 움직여야 돼. 워킹, 엑서사이즈를 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심장이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작동이 되는 건 숨만 쉬고 있는 꼴이 되는 거야. 망가지게 돼 있어.
우리 옆동에 지금 그 다세대 주택 몇 가구 가지고 살아가는 아저씨가 있어. 나보다 몇 년 선배야. 이분 가족들을 보면 말이야, 큰딸은 이제 같이 살고 있다. 큰딸 부부는 나갔더라고. 지네 아파트를 이제 해가지고. 이 가족들을 보니까 아저씨는 나한테 밥을 2번인가 샀어. 3번인가. 그러면서 그분의 스토리는 내가 알아. 18살에 서울을 올라와 가지고 그냥 실공장에서 밥만 먹여달라고 해서, 옛날은 다 그랬어. 밥만 먹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던 분인데, 그래도 저렇게 다세대 이 주택을 저걸 하나 어떻게 하면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아. 근데 40살 먹은 딸이 제일 좋은 어디 회사를 다닌다는데 저렇게 밖에서 저 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근데 그 아저씨 부인이 난 누군지를 몰라. 여기다 10년 이상을 살았는데. 또 앞집 또 미장원 남편은 한 달에 몇 번 봐.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 또 그 집 아들은 50이 넘은 놈이 장가도 못 가고 어디 숨어 살아. 와, 이 옆에 이걸 보니까, 또 옆에 이 노인들 사는 여기 어디 먼 주택에서 지은 그 노인들만 사는 주택에서 보니까 노인 하나가, 치매 걸린 노인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음식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리냐면 어린이 공원에다 갖다 버려. 내가 작년 몇 개를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했는데 그저께 간다니까 또 버려가지고 그 청소는 아줌마가 아주 죽겠다고들. 그 치매 걸려가지고 뭔 욕을 먹어도 욕인 줄을 몰라. 와, 여러분도 예의가 아닙니다. 두뇌를 처절하게 새로운 걸 입력하고, 술 너무 마시지 말고, 담배 조심하시고, 만약 마약하고 있으면 당장 빨리 전문가 상담을 받고 치열하게 지금 내가 뭔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제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갈 수가 있으니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nobody knows. Yesterday is a history. Now, do something now. 와, 인생 얘기였습니다.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죽었으면 다 끝날 건데 살아있는 게 희망이고 인생은 또 펼쳐집니다. 절대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니까, 망했으면 다시 출발하는 거고, 망한 놈이 나뿐입니까? 앞으로 망할 놈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